좋아! 낭만광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어딜 갔다 왔냐고요? 보셨다시피 제가 MSI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X570 출시 관련이었고요. X570 게이밍 프로, 게이밍 엣지, 프로 카본, 에이스, 간라이크 이런 식으로 총 5개의 제품이 깔려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 프로도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고 생긴 것도 궁금했는데 보지는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570 보드에서 가성비 좋게 나오는 애가 그 제품일 거거든요. 20만 원 이하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행사장에 나와 있던 5제품들, 이 에이스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하려고 좀 땡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뷰를 해보려고 가져왔고요. X570 에이스 메인보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개봉할 이 제품 리뷰할 수 있게 도와주신 MSI의 김지훈 대리님 감사합니다. 맞박 시원하게 깐 것처럼 시원하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보시면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죠. 이 제품을 뜯기에 앞서서 라이젠 3000 시리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신제품에 대한 열기도 뜨거웠고 배신감도 좀 클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왔거든. 그렇잖아요. 329달러에 3700X가 46만원에 나왔으면 비싸죠. 거기다가 메인보드도 비싸게 나왔으니 저도 시무룩하고요. 여러분들도 시무룩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가격이 싸질 거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안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이스 제품의 라인업은 가격대가 50만 원 정도로 싼 가격이 아니에요. 하지만 메인보드를 왜 비싼 거를 가느냐는 제품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제품을 뜯어볼게요. 뭐 제품 안에는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미디어 샘플용이기 때문에 이걸로 오버클럭을 했을 때 뭐 프레임이 얼마가 나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건데 필요가 없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제품이 어떤 건지 보는 거니까요. 그쵸? 본체를 빼고요. 제품 안에는 CD도 들어있고 뭐 설명서 들어있고 땡큐 그놈의 땡큐 항상 들어있는 땡큐 인상성도 밝아요.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MEG 에이스라는 제품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그리고 주머니가 하나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M.2 나사 사타선이 둘, 총 4개 그리고 와이파이도 되기 때문에 관련도 들어있고 이거는 무슨 선이냐? 이거는 RGB 헤더 5V나 12V 지원하는 건데 12V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고 이거는 5V네요. 얘는 12V고 얘는 5V 이런 식으로 RGB 헤더, RGB 동기화를 하여서 쿨러, 팬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뭐 미스틱 라이트 관련으로 선이 좀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박스에 볼일 끝났습니다. 자, 메인보드 보겠습니다. 이번에 에이스가 간라이크 RM 모델로 나왔잖아요. 하지만 간라이크 RM 모델로 내려왔다고 해서 IO 커버 부분이 간라이크와 동일한 게 들어갔습니다. 간라이크와 이 제품의 다른 거는 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외형적으로 보자면은 이 부분은 동일하게 간라이크와 같이 들어갔고요.
이 부분에 GIF 파일을 해가지고 왜 예쁘게 MSI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부분의 GIF 부분 갓나이크에만 있고 에이스에는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 상승에 한몫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다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외관상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좀 이따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기본적인 스펙은 전체 사이즈는 직사각형 모델인 ATX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전원부는 지금 보시면은 8핀 8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8핀과 8핀이 들어가고요. 15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스티라몬 멋있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4533 동작 속도까지 지원을 하는 메모리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왜 비싼 메인보드 살까요? 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버클럭을 몰라도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비싼 거예요. 메인보드가 비싸면 비쌀수록 다중코어, 그러니까 CPU의 코어에 안정적인 전압을 주는 게 가능한 거고, 거기서 생기는 발열을 메인보드도 해소를 시키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메인보드가 비싸면 비쌀수록 오버클럭을 할 때 안전빵인 이유가 이거예요. 오버클럭을 하실 때 괜히 30만원짜리 쓰시고 괜히 50만원짜리 쓰시는 게 아닌 게, 오버클럭을 하셔서 한두 달 진행하시다가 3개월 차, 4개월 차, 많게는 1년 차에 터트려 먹는 분들 많아요. 메인보드 기판 나가고 전원부 나가고 그런 거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사실 건드린 게 없는데 링스도 20회 통과했고 온도도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쿨링도 좋았는데 1년 있다가 실려 와요, 저한테. 그래서 메인보드는 20만원대, 30만원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극한의 오버를 땡기지를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얘처럼 50만원 이상 쓰실 거라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얘네는 오버클럭 못해도 버튼 클릭 한 번이면 오버클럭 프로파일이 있어서 그냥 돼.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왜 XMP라고 튜닝램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꽂았을 때 오버클럭이 자동으로 먹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갓나이크뿐만 아니고 에이스에도 오버클럭 1초 오버클럭킹이란 게 탑재가 됐습니다. 갓나이크에 있었던 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클릭 한 번이면 오버클럭 자동 프로파일러 슉슉슉슉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인텔에서도 이번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그렇게 흥행을 거두지 못했어요. 하지만 CPU와 메모리의 오버클럭이 절실한 AMD 사용자들에게는 비싼 메인보드가 구명줄일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클럭을 안 하고 사용을 하는 거를 좀 추천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너무 사양을 많이 따져요. 오버클럭을 해야 되면은 뭐 어떤 게 좋아야 되네, 이게 좋아야 되네, 전원부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솔직히 저한테 오시는 소비자님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버클럭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고르실 분들이라면 이미 오버클럭 다 하실 줄 아시는 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 이제 오버클럭에 대해서 떠들고 이 제품을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보면은 M.2 슬롯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재미난 게 하나 보이죠? 이 라인으로 쭉 내려가는 이게 뭘까요? 이 검은색 부분은 히트 파이프예요. 히트 파이프. 히트 파이프가 이쪽에서 나와서 요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히트 파이프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발열을 잡아서 퍽 날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보시면 여기 뜯어볼게요. 신기한 거 있을 거예요. 짠, 이게 뭘까요? 짠,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여?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쿨러예요. 쿨러. 이 쿨러가 탑재된 에이스 굉장히 비쌀만 합니다. 왜냐면 이 쿨러 자체가 전체적인 메인보드의 온도를 총괄해서 날려줄 거거든요.
기존의 비싼 메인보드에도 이 쿨러는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MSI의 이 쿨러가 왜 특별하냐라고 한다면은 예전 것들 메인보드는 꽂으면은 그냥 얘가 팽팽팽팽 계속 돌았어요. X570에 탑재된 제로 프로저 히트싱크라고 하는 디자인은 히트싱크와 쿨러의 연동으로 발열을 쉽게 잡는다 라는 디자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로 프로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다들 알고 계시죠? 온도 낮으면 안 돌아가고 있다가 온도 높아가지면 알아서 윙 도는 거. 온도가 낮을 때는 전력 소모 그리고 소음 부분을 감안해서 가만히 있다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 그리고 발열 효율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죠. 그게 메인보드에도 탑재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나온 것들과 좀 다른 점이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쓰지는 않을 건데 사실 뭐 M.2 슬로우, 뭐 대역폭 향상, MSI만의 PCI 익스프레스 4.0 젠2 M.2 슬롯으로 대역폭이 굉장히 확장이 됐고 막 솔직히 우리 M.2 하나 꽂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두 개 꽂아요? 아니잖아. 하나 꽂잖아. 뭐 물론 갓라이크는 여기에 꽂을 수 있게끔 그런 아이템이 들어가 있지만 에이스는 그런 것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에이스에는 사용하기 좀 애매하고요. 갓라이크 보시는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스뿐만 아니고 X570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죠. 뭔지 아시는 분?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PCI 익스프레스 4.0으로 바뀌신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대역폭이라든가 전송 속도가 향상한 이 슬롯 굉장히 좋습니다. 미리 가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4.0 기반으로 나온 그래픽카드가 라데온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른감이 없잖아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MSI 이제 그래픽카드랑 메모리 관련 그리고 전체적인 발열 관련 그거 외에 CPU 관련으로 한 가지를 또 기술이 추가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어 부스트 또는 오버클럭을 할 때 안정적인 전압을 정밀하게 공급을 해서 오버클럭이라든가 일반적인 코어 부스트 상태에서도 굉장히 잘 공급을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겠네요. 그거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PCB판 자체가 굉장히 견고해졌다. 일반적인 것보다 30% 정도 견고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MSI의 X570 에이스라는 모델을 같이 한번 개봉해 봤고요. 마무리로 이 제품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O 커버부터 쭉 히트 파이프가 이어져서 아래쪽 하단까지 들어가는 프로저 히트싱크라고 하는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1초 오버클럭이라는 프로그램이 탑재된 에이스 굉장히 탐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타 제품과 다른 부분들을 꼽자면은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충분히 50만원, 60만원을 주고서 구입할 만한 메인보드인 것 같습니다. 이상 조군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제품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